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이 좀 부재했던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하면서 국내 증시도 큰 움직임 없이 보합 마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의 힘이 컸습니다. 과연 이러한 훈풍을 오롯이 오늘 또 국내 증시가 받아갈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면서 모닝브리핑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을 땐 뒤따라가기도 힘들어하더니 또 미국 증시가 하루 쉬는 날에는 그렇게 야무지게 함께 쉬어갑니다. 따라해야 되는 건 못 따라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골라 따라하는 국내 증시. 5월 28일 화요일장 한마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국내 증시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을 하니 지수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보였고요. UAE 대통령 방한 소식 속 원전과 방산주가 또 한일중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일단 특정 테마와 종목에만 쏠림 현상이 나왔던 전거래일. 자, 그럼 또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채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이틀째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순매수, 기관은 이틀 연속 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HLB와 HPSP, 클래시스 등이 상승부를 켜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은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 20만 원 아래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강보합세를 유지했는데요. 0.3% 오른 85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 속에서 부각됐던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와 반도체 재료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죠. 오늘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원전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정기전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에너토크는 2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신영증권은 삼성전자가 퀄컴에 이어 AMD에서 3나노 파운드리를 수주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재료 부품주가 올랐는데요. FST는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3S는 개별 이슈가 더해졌죠. 증권가에서 LG전자를 열관리 AI 수혜주라고 지목하면서 3S가 냉난방 능력의 실용성 측정 장비를 생산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12%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어제 정규장에서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에 가입했다는 소식에 앞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과 함께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12% 올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LG전자 또 부각이 됐죠. LG전자는 자율주행 이외에도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LG전자가 AI 산업과 관련해 향후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과 열 관리 문제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에 어제는 13%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부각됐던 섹터도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자 어제는 원전 그리고 죽지 않은 전력 설비 테마 그리고 3D 낸드 중심의 반도체 테마 여기에다가 대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잘 시켜야 돈이 된다. 액침 냉각 관련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6시였나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최근 미국 현지에서 구축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에 공급하는 규모가 칠러 100대 이상으로 수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한국경제TV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도 나왔으니 오늘도 LG전자의 주가엔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전날 LG전자의 13% 넘는 급등의 배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요일에 나왔던 KB증권의 리포트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KB증권은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이 냉각 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갖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B2B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에서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게 바로 리포트의 주요 골자인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액침 냉각 기술은 LG전자가 또 액침 냉각 용액은 GX칼텍스가 출시를 했으니 수직 계열화까지 기대가 된다는 전망 속 LG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24%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시면 LG전자 정말 2017년부터 영업이익 계속 2조 원에서 3조 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4조 4천억 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액침 냉각이 무엇이길래 시장은 이렇게 제한된 자금 속 에너지를 응축해서 액침 냉각이란 키워드를 보유한 기업들의 기세를 실어주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시 2024년 시장의 중심에는요, AI가 있습니다. AI 수요 폭증으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 국내 증시에선 지금 거진 한 바퀴씩 순환매가 쫙 돌지 않았습니까? AI가 쓰이면 쓸수록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가 또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AI 돌리려면 그걸 작동하게끔 하는 물리적인 장비, 서버가 모여있는 창고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컴퓨터 오래 쓰면 얼마나 열이 많이 나옵니까? 그럼 그보다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사이즈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방대한 열을 방출할까요? 또 그 열을 식히면서 써야지 더 오래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각 기업들이 이 열을 식히려고 에어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찬 공기로요. 그런데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GPU가 사용되는 AI 전용 서버가 등장을 하게 됐고 전통적으로 열을 식히는 에어컨이나 순행식으론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오랜 시간 열을 식히려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끝에 가서 가장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액침 냉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침 냉각이 무엇이냐? 단어 액침에서도 느낌 좀 오시지 않나요? 서버 자체를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열을 식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컴퓨터를 일반 물에 담그면 그 컴퓨터는 고장이 나겠죠. 고로 이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체 물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을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어컨보다 소음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 전력이랑은 딱인 거죠. 자, 오른쪽 그래프, 뉴욕 증시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액침 냉각 관련주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올해 주가는 무려 130%나 폭등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 흐름도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LG전자입니다. 전거래 주가는요, 10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10만 9,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SK도 대표 액침 냉각 관련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대주주로 있는 SK엔무브가 미국의 그린 레볼루션 쿨링이라는 기업에 약 300억 원 정도 투자를 단행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GST도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액침 냉각 사업 진출 본격화를 예고하며 미국 슈퍼마이크로와의 관계성이 부각, 그 이후로 거래량이 좀 제대로 실린 종목입니다. 어제는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모습 특징적이었네요. 자, 마지막 기업은 K엔솔입니다.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이죠. 스페인 회사 서브머사와 협력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어제 주가는 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AI 인공지능, 고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방대한 전력의 양, 고로 전력을 돌릴 때 나오는 열을 잘 식혀야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액침 냉각 기술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타피아는 신한정보통신과 13억 원 규모의 옥상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장 마감 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윈팩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보통주 약 5,487만 주를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 ETF,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와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모바일 수집형 역할 수행 게임 에버소울을 일본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넷마블은 블록버스터 신작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레이븐2를 오늘 저녁 8시에 정식 출시합니다. 레이븐2는 정식 출시에 앞서 사전 등록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와 넷마블을 포함해서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밤사이 경신한 나스닥 지수의 또 한 번 최고치 경신이 되겠습니다. 휴장을 마치고 개장한 뉴욕 증시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금 4.5%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좀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역대 처음으로 17,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나 급등, 주당 $1,100를 넘어선 가운데 오늘 이에 따른 훈풍을 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받아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UAE 대통령을 만난 기업 총수들입니다. 어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등 기업 총수 20명을 초청해 면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총수들을 한데 모아 만남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전, 그린에너지, 방산, 조선, 엔터 등 다양한 테마로 매기가 확산되며 순환매가 좀 펼쳐질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액침 냉각, 화장품, 전선, 바이오주의 상승 지속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최근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는 섹터들이죠. 오늘도 과연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